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4일 우리 OKTV 아하 그렇구나 첫 방송을 내보낸 이후에 OKTV를 운영하는 자유경제실천연합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잠시 자유경제실천연합에 대해 소개를 드리면 자실련은 비영리단체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확립을 통해서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불공정, 부조리 등 시민적 권리 침해를 바로잡는 데 설립 목적을 두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동안 기업하기 좋은 인천 만들기와 원 하도급과 관련한 갈등 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렇듯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시민운동을 펼쳐보자는 취지에서 인터넷 방송국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았던 질문은 고발 프로그램을 다루는 방송이냐는 것과 인천 지역의 공사를 인천에 있는 건설회사가 맡을 수 없다는 것은 제도적인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과 지적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동주택 보수공사 발주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두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사업전략연구소 소장이시고 우리 자실련의 감사이신 권호선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방송에도 출연하셨던 우리 김은정 변호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권호선 박사님께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흐름과 그리고 오늘 주제인 인천의 공동주택 보수공사 실태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기업하기 좋은 인천 만들기라는 자실련의 목표가 좋아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오늘과 같은 생활경제와 관련한 갈등 조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지금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올 연초에 국내 건설 수준은 2018년 대비 7.9% 감소한 137조 원으로 전망했고 건설 수주 감소세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는 민간 건축 부분의 부진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았고 특히 전문 건설업 업종 중 규모 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의 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상반기 실적 지표를 보면은 전년 대비 일부 건설 경기 지표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으로 나타났는데 수주에 있어서 상반기에 4.5%, 기성은 5.3%, 투자는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표로 봐서는 심각한 감소나 하락세가 미미하게 보이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그 건설 경기 침체 현상은 아주 심각하게 지금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중소기업체가 도산을 하고 하청업체가 줄줄이 무너지는 현상들이 이제 보도되곤 하는데 권 박사님 보시기에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문제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인천의 업체들이 인천의 공동주택에 개량이 됐던 보수보강공사 또는 용역이든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공사를 할 수 없느냐? 첫째로 입찰 참가 자격을 과잉으로 지금 규제하고 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법으로 정한 2, 3억 규모의 자본금으로 시작하는데 다른 시도와 달리 인천은 자본금 규모를 종합건설업체 자본금 규모인 10억에서 15억 원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이죠. 구청이나 군청에서 행정지대로 최근 점차 완화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부산, 경북, 강원이 3억 원인데 무려 3배 이상 높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특별한 업체 위에는 입찰 자격이 원천 봉쇄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고 입찰 자격 기준에 공사 실적을 요구하는데 3년간 500에서 1000세대 아파트를 5건에서 10건 이상의 실적을 요구하는 것인데 소수업체들만의 잔치의 신규 업체는
결국 끼어들지 말라. 이렇게 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참가 자격을 전국으로 풀다 보니 75% 이상이 현재 외지 업체가 독식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신생업체의 진입 장벽을 차단해 놓고 입찰 조건을 갖춘 전국 15개 정도의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가자 중 최저가를 제시한 자에게 낙찰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인천은 입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극소수라는 점입니다. 높은 문턱이 전국 최고이니까 인천 공동주택공사 또는 용역에는 75%가 외지업자가 시공을 하고 있다.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말씀을 들어보니까 심각한 정도를 벗어나서 진짜 분노가 일어나는데요.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닐 테고 이렇듯 잘못된 구조와 건설업체의 목맨 소리를 건설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공서에도 좀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법률 전문가이신 김문정 변호사님, 제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은 건설업체의 능력이 문제인가요?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도가 잘못된 거죠. 건설업체의 능력이 아니라. 거기다가, 지방자치단체하고 그 지방의회가 참 무관심했다는 거죠. 그 소규모 건설의 경우에 그 서민의 그 생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과소평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자본금 규모가 부산, 경북, 강원 뭐 3억 원이라고 이렇게 입찰 참가자를 두고 있고, 또 실적을 3년간 500세대에서 1000세대. 여기 이제 우리 입대의 구성의 그 의무 구성 세대가 500세대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이하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또 5건에서 10건 이내의 실적을 요구한다. 이거는 참 과도한 요구죠. 그래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있어서도 구청이 민간이긴 하지만 아주 꾸준히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입찰 참가 자격이 전국으로 확대된 거는 국토교통부 고시가 있어서 그런 모양이에요. 그게 뭐냐면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 지침 제26조의 근거를 두고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자는 영업 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령에서 영업 지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영업 지역의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가 있으면 예외 조항을 활용을 해서, 특히 소규모 건설업의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이라든가 또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지역 제한을 충분히 그 단서 조항에 따라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뭡니까?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의 업체를 또 보호하고, 또 요새 하도가 되고 있는 지방 일자리 창출 말이죠. 요거에도 굉장히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건설 산업은 또 특성이 있죠. 경제의 축입니다. 건설 경기가 좋아야 소비도 늘고 골목 경제도 좋아지고요. 근데 먹고 살만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즘 어딜 가나 죽겠다는 한숨이 많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건설 경기가 많이 이제 이렇게 체감 수준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 또 이제 서민 생활, 또 지방 경제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서 또 뗄래야 뗄 수 관계이기 때문에, 특히 공동주택 보수공사, 또 소규모 건설공사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해당 법령이 있으면 활용을 해서 빨리 시스템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데 좀 설득하는 작업, 홍보하는 작업이 또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좀 고무적인 그런 사항입니다만은 그 인천일보에서 지난 2일자 그 경제면의 톱 기사로 그 인천 아파트 발주공사의 높은 그 입찰 자격을 지적하는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경인일보 등에서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보도한 것은 그만큼
이 아파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말씀을 개괄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좀 더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권호선 박사님 정리해 주시죠. 네. 인천에 소재한 공동주택이 발주하는 그 소규모 공사의 대부분이 탈인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난 5월 한 달 동안 인천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보강공사 발주량과 발주 금액을 보면 납찰 업체 수가 2018년에 비해 2개 업체가 늘은 것으로 보이는데 금액면에서 보면 오히려 2018년 대비해서 16.5%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액에 있어서도 2018년도에 비해서 54.4%인 36.2억 원으로 절반 이상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입찰 참가 자격에서 변호사님 말씀도 드리고 하시지만 타 지역보다 2, 3배 이상 높다가 보니까 보통의 업체는 참가 기회마저 잃게 되고 까다로운 규정을 통과한 외지 업체가 독식하는 실정이다. 전국 최고의 까다로운 조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참 의심이 되는데요. 두 번째는 인천의 일은 인천에 소재한 사업자가 일하도록 지역 제한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예. 네. 다음은 김은정 변호사님 정리해 주시죠. 아까 그 신문 기사가 어디 기사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인천일보예요. 인천일보. 네. 인천 아파트 개량 보수 네. 공사 지역업체 수준이 낮다. 네. 자, 우리 인천일보에서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자유경제 실천연합에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권 박사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불합리한 기준은 또 합리적인 기준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바꿔야죠. 자, 우리 특히 인천은 말이죠. 뭐 곳간에서 쌀을 퍼가는 사람이 임자다. 뭐 이런 식으로 열어놨어요. 인천이 유독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공모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좀 바꾸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좀 지적을 하셨듯이 입찰 참가 자격, 회사 자본금 규모를 좀 하향 조정을 하도록 강력한 행정 지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는 아까 이제 그 사업자 선정 지침의 단서 조항을 활용을 해서 그 조례에서라도 지역 제한을 둘 수 있는 특히 이제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따지고 보면 그런 거 다 그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을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에서 대신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원금이 또 가는 그런 매칭 사업의 경우라도 지역 제한을 조건으로 발수할 수 있도록 뭐 조례에다 뭐 규정을 두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끝으로 이제 그 기업을 평가할 때 뭐 자본금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뭐 어떤 그 경직된 잣대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기업체가 기술성이라든가 뭐 전문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갖고 있는지 좀 면밀히 판단을 해서 기업의 능력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생기업이라도 뭐 좀 기술성 전문성이면 어떻습니까? 자본금이 시작할 때 뭐 자본금이 중요합니까? 실적이 중요합니까? 능력이 중요하고 또 성실 시공하는 그런 자세 또 그렇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정부가 좀 하실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 또 우리 자유경제 실천연합이 또 힘을 좀 보탠다면 아마 이런 그 잘못된 관행이나 이런 거를 좀 바꿔 나갈 수 있는 또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 한 2주 전인가요? 그 GTX B 노선이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인천은 부평과 송도로 이어지는 광역 도시 철도 시대를 이제 앞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도권과 이어지는 교통망 계획은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건설 경기의 호황을 누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제 오늘 그 토론을 들어보니까 지금의 공동주택의 소규모 공사는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영세 상인이나 소규모 공사를 하는 사업자들은 광역도시철도공사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발등에 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좀 호소를 합니다. 시장님, 군구청장님, 작은 일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골목상권 다 죽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시민의 처절한 호소를 듣고 계시나요?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의 패널 선생님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OKTV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OKTV 아하 그렇구나를 구독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